기업으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라민뱅크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사례 소개될 때 많이 소개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소액 신용 대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네, 소액 신용 대출이 뭘까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쵸? 네, 맞아요. 네,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분이 높이 평가되는 지점과 그 다음에 요즘에 그라민뱅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일리 있어요.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대출 같은 거 받아보셨나요? 다들? 신용카드 같은 것도 써보셨죠? 오롯이 나는 내 자산으로만 살고 있다.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리면 이율이라는 게 있죠. 네, 이율은 어떻게 은행에서 책정하던가요? 아, 자기네 마음대로? 아니에요.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기준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대출 이율 정하던가요? 그죠? 외모 빼곤 다 보는 것 같죠? 예, 외모로 대출을 해주진 않죠. 그죠? 네. 외모 빼고 다 보는 걸 우리가 신용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신용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신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이율도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신용이 좋다라고 평가되시는 분들은 이율이 낮죠. 네, 근데 신용이 좀 낮다라고 평가되시는 분들은 이율도 높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주로 신용이 낮을까요? 그쵸, 연체가 많거나 또 자산이 적거나, 그죠? 그렇죠. 직업이 아주 뭐 많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신용등급이 낮을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런데 사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충 그분들일 확률이 또 높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용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확률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이자로 혹은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굳이 국가를 구분하는 것 별로 좋은 구분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구분법 중에 뭐가 있냐면 저개발 국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한국을 지칭했던 것처럼 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개발 국가는 더해요. 이게 더해서요.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이용하게 되냐면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어디에 가나요? 제2금융권도 안 되면요. 어디 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채라고 하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빌리는 거죠. 그죠? 사적으로. 그럼 사적으로 빌리는 그 돈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부르는 게 이율이죠. 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좀 여윳돈들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너무 적극적으로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채가 돈을 불리기에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 굉장히 고금리 사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국은 사채 시장도 규제하죠.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요. 저개발국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800% 사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않으셨죠? 네, 네. 예를 들면 어떠한 저개발국,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채가 800%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네. 100만 원을 빌리면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800%니까요. 그죠? 그랬었어요. 그러면 네. 네, 네.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합쳐지죠. 그래서 그게 원금과 800,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네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제 그거를 못 갚게 되면 뭐로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일들도 그런 상황에서 소액 신용 대출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신용이 없어서 빌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소액 신용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라민뱅크를 만듭니다. 이
이 소액신용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이 소액신용대출과 같은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걸 연구해서 더 좋은 대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담보가 없는 사람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걸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라민뱅크와 관련해서 비난도 있어요. 그라민뱅크의 이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출 이율이?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수준의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이율을 내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담보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 담보가 없는 분들이기도 하고 물론 연대 책임이라는 걸 지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비난받는 지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고금리라고 어차피 너희들도 고금리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지만 그라민뱅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울림은 그리고 혁신은 뭐였냐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신용의 방법으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혁신의 방법들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도조차 안 했다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개념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유누스는 충분히 사회적 기업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거죠. 왜냐? 사회적 혁신을 일으켰고 그 혁신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그 다음 몫은 그 다음 사람들이 하면 돼요.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되고요.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누스한테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기도 똑같네. 저기도 그래.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대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그거 없어진 거 아시죠? 네. 한국은 이제 그 보증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97년 네 기억나시죠? 네 외환위기 때 네, 연대보증 쓰신 분들 같이 막 그렇게 되고 그런 문제들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공동체 위주로 이거를 대출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보증한다, 개런티한다라고 하는 게 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환원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빅이슈 라는 잡지 혹시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빅이슈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가끔 종로나 을지로 이런 그 좀 유동인구 많은 역 근처 가면 빅이슈 팔고 있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빅이슈는 영국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생긴 기업이에요. 노숙인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나는 한 번도 노숙인을 본 적 없다. 그건 어렵죠. 네, 그건 어렵죠. 그런 분들한테 자활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노숙인 한 분이 빅이슈를 찾아가면 무료로 잡지를 10부를 드려요. 그분한테요. 10부를 드려요. 처음에는 무료로 드린 다음에 이걸 다 팔아요. 팔면 다음번에 또 팔 때는 자기는 이거를 1,400원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숙인이. 한 부에. 그래서 3,000원에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를 팔면 1,600원 정도 이윤이 남아요. 지금은 올랐고요. 네, 지금 올랐고요.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잡지를 사고 잡지를 판매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자활을 할 수 있고자 한 게 빅이슈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빅이슈도 비판을 받죠. 받아요. 이것도 비난 되게 많이 받아요.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그 돈을 언제 모아서 자활을 하냐는 거죠. 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주거비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5,000원을 받던 10,000원을 받던 그죠? 그걸 모아서 자활을 한다는 게 쉬울까? 그죠? 그래서 빅이슈는 이슈만 빅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게 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맞죠. 물론 빅이슈라고 하는 잡지를 판매해서 한 노숙인이 자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또는 노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자립이 된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 부분은 팩트가 맞는데요. 빅이슈가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큰 이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분명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혹은 없는 것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데 이 존재자를 우리는 비존재자로 만들기가 쉽거든요. 사회 안에서.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 게 빅이슈의 가장 큰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빅이슈는 자활할 수 있어, 자활할 수 없어를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라민뱅크처럼 더 다양한 것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들이 진짜 자활하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해보니까 뭐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 조금 더 혁신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데 그 기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활동마저 없으면, 이런 행동마저 없으면 그거를 그냥 상상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빅이슈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 사회에 있을 만한 그런 잡지였던 거죠. 사회적 기업은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라민뱅크도 그렇고 빅이슈도 그렇고 분명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예, 이게 중요해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분명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런 사회적 기업은 도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예인데요. 예, 담쟁이라고 하는 예,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다 인증 붙어요. 네, 인증 사회적 기업이고요. 어제 잠깐 여기 누가 관계되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담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원예 사업도 하시고 EM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목초액 같은 목초액이 아니죠. EM은 발효액이죠. 그거 세제 만들고 하는 네 그런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를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는 거죠. 취약계층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내서 계속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해나가는. 근데 담쟁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던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잘 하고 있죠. 실제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취약계층 취업은 일반인 취업보다 더 힘들어요. 요즘 취업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서 담쟁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설립이 됐죠. 10호예요. 10호 우리나라 10호 10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른 인증사회적 기업 말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지역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런 기업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